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목동 재개발 사업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면서 목동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5만 가구가 넘는 작은 신도시급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녹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 도시가 건설될 전망입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목동 택지 재개발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을 보면 재개발 단지에는 최고 35층 아파트를 포함해 5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현재 2만 6천여 가구의 2배 규모로 작은 신도시급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평균 130%의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허용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목동 지역 전체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지분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본 지구 단위 계획 발표에 따라서 전체적인 재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 1980년대 건립된 목동 아파트 단지는 공급 우선 정책으로 주변 지역과 단절돼 도시 미관을 저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은 도시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먼저 보행자가 다니는 가로변은 저층을 짓고 내부로 갈수록 고층을 지어 입체적으로 경관이 형성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국회대로와 목동로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경관 녹지를 조성하고 안양천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덱을 설치합니다. 특히 보행 통로를 중심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지하철 출입구를 아파트 단지 내 조성하는 등 보행 친화적 녹지 생태 도시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관 녹지를 통해서 녹지축이 조성되고 이제 인근에 있는 안양천과 연계해서 이제 보행 친화적인 이제 녹지축 조성으로 이제 서남권역의 녹지 생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는 학교와 공원 등 공공시설이 배치됩니다. 또 역세권 인근 단지는 상업과 업무, 주거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 마련됩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밑그림은 그려졌습니다. 국토부가 연말까지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힌 만큼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도 반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종헌 목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연합회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죠. 자, 회장님 먼저 4년여 만에 목동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단위 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또 주변의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반응인지 궁금한데요. 네, 약 한 6년이 소요되었고요. 연내 결정 또는 확정 고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만약 정안진이 통과되면 바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재건축 시일 단축 효과로 큰 고비를 넘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또한 목 6단지 신통기획 선정과 함께 모두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재건축하고 난 뒤에 최고 35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결정안의 세부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볼 때 용적률 문제는 어차피 각 단지에서 정비계획 수립안을 만들 때 소유주 의견을 수렴하여 250에서 300% 사이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또한 현재 층수 규제 완화로 일부 아마 50층까지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는 내용에 있어서 각 단지가 분절되거나 또는 외부 개방성이 너무 강조되어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아직은 재건축이 확실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을 듯한데요. 앞으로 재건축 확정과 준공까지 어떤 절차들 남아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신중해야죠. 그리고 목동 단지는 연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에서 소급 적용이 꼭 필요하고요. 만약에 통과된 단지의 다음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주 및 철거,
준공 및 입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련에서는 구청과 시청의 인허가 절차에 협조를 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목동선 예타 통과와 목 1, 3단지 종환원도 포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 이종헌 연합회장이었습니다. 양천구가 성매매 관련 전과자를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7일 박태문 전 양천구 의원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05년 동서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며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벌금 150만 원을 낸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천구 의원 9명은 10일 양천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구의원 9명은 오는 1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과 양천구청 앞에서 2인 1조로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성매매 알선 전과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는 자체가 제가 양천 구의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양천 구민으로서 무엇보다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쯤 양천구 신정동에서 SUV 차량이 안경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과 안경점에 있던 30대 여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평소 앓던 지병으로 인해 사고 직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에서 사람이 실종됐거나 건물이 붕괴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견들의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구조견 충성이를 만나보겠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 체력이 다해 움직이지 못하는 등산객을 지키는 한 마리의 개,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에서 수색 작업도 펼칩니다. 구조견 충성입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활동 중인 충성이는 그동안 159차례 출동해 실종자 9명을 찾았습니다. 구조견으로 몫을 다하기까지 걸리는 기본 교육만 2년가량, 현장 투입 이후에도 매일매일이 훈련입니다. 구조견으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실종자 찾기입니다. 그래서 충성이가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실제 구조견이 찾을 수 있는지 제 뒤에 있는 통 3개 중에 한 곳에 숨어보겠습니다. 핸들러의 명령에 쏜살같이 뛰어와 냄새를 맡는 충성. 또 냄새를 맡고 안을 들여본 뒤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이번엔 산에 쓰러져 있다는 가정하에 실시된 훈련. 통 주변을 수색하다 곧바로 산으로 뛰어와 저를 찾아냅니다. 구조견이 활동하는 현장은 사람과 동물 등 다양한 냄새가 섞여 있지만 구조자를 찾아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 곳에서 난 냄새가 아니다 아닙니까? 기자님이 한 곳에 지금 가면 앉아 계시니까 여기서만 냄새가 난다 아닙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죠. 구조견들이 투입되는 현장 대부분은 활동 범위가 넓고 며칠씩 수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강한 집중력과 강력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평소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달려갑니다. 광주 그 아파트 붕괴 때도 저희 충성이가 갔거든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제 수색하라고 보내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는 거, 그런 모습을 봤을 때가 참 기특하고 좋죠. 이처럼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구조견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개 목줄 해봐야 이게 길이가 한 1m 정도? 이걸 묶어서 이렇게 다니면 수색 범위가 좁아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개를 풀고 다니거든요. 왜 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느냐?
욕도 하고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9년 7월부터 충성이가 구조견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백희철 핸들러. 그동안 수많은 추억이 쌓였지만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을 살렸을 때입니다. 치매 노인 어르신 그 산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충성이가 찾았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상태로 일단 살아계신 분을 찾을 때가 제일 좋죠. 현재 충성이의 나이는 7살로 은퇴까지 2년가량 남았습니다. 백 핸들러는 충성이가 그저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조견 활동을 그만두고 일반인들한테 분양이 돼서도 안 다치고 병 없이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과 실종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구조견. 충성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활동 중인 구조견은 전국에 모두 33마리. 오늘 또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견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이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